안녕하세요.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이런 병을 앓으면서도 개그나 이런 것들, 재밌는 말투 이런 것들을 읽고 싶지 않고요. 제 말투대로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날은 그랬습니다. 첫날은 제가 사실 월급 받는 노예 생활이 싫어서 아는 친구랑 같이 어떤 사업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밥도 순대국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과식을 좀 했죠. 그런 상태에서 다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발목이 좀 안 좋았는데 그때 방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방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답답하니까 그 친구랑 같이 방기부스를 조금 풀고 그 발목에 하는 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쫀쫀하게 하는 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도 하면서 그 아는 친구랑 사업 얘기도 좀 하고요. 제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러면 뭔가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것들 판매, 소싱 이런 것들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가? 또는 직장 더 좋은 직장이 있겠는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잠시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쪽에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머리도 띵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이제 벌떡 일어났죠. 벌떡 일어나서 막 스쿼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좀 이상한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서 에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마사지 좀 하면 돼 이러면서 마사지 폼롤러로 막 마사지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괜찮은가 싶더니 다시 또 심장이 답답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손발에 불안한 느낌과 그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응급실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여기는 응급실이 있으려나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응급실이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대로 진짜 죽나?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회상이 되는 거는 3일 전에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요. 저희 가족들이 왔다 갔는데, 와, 어머니가 집을 또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갔는데, 이거 어머니 가시기 전에는 도무지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몸이 이렇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셔서 그랬으면 내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차에 타고 조그마한 차였습니다. 조그마한 차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게 혈액순환 문제겠구나. 이거 심장이 막 코로나 백신 때문인가. 심장이 그런가 싶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줬다 폈다 했죠. 앉은 상태에서. 다리도 이제 뭔가 뒤꿈치 들어 올리기도 조금씩 조금씩 했고요. 자꾸 이렇게 줬다 폈다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손이 쥐가 나면서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이. 다리는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차 안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래도 과거에 좀 노래도 좀 부르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그래서 복식호흡 대충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배 내밀고 요 흉식은 움직이지 않고요. 아랫배 내밀고 그리고 넣고 내밀고 들이마시고 넣고 후 내뱉는 아랫배 쪽을 계속 움직여줬어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정말 실신했거나 정말 죽었을 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쇼크가 온 것 같은 엄청난 불안감이 한 30분 정도 있었어요. 옆에서 말을 거는데 말을 안 걸어줬으면 또 좋겠더라고요. 병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는 그 상황에서 복식호흡하고 줬다 폈다 하면서 손은 쥐가 나면서 막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불안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한데 제가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내리면서 아이고 괜찮다 괜찮다 그래 잘 할 수 있다 곧 도착한다 참을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죠. 응급실 앞에 갔는데 응급실 앞에 갔을 때 거기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몇 명이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휠체어를 주시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으니까 더 답답해서 다시 일어나서 뭐 이래저래 조금 걷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고 거의 진짜 이게 쓰러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타이밍에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응급병실에 누웠죠. 응급병실에 눕자마자 간호사분들이 혈압 재고 이쪽에 심전도 그리고 의사분 오셔가지고 뭐 어쨌냐 아 제가 막 식습관이 좀 좋지는 않는데 막 과식을 좀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맞고 좀 심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이니까요. 제가 설명을 다 해야 되고 정신도 없는데 근데 옆에 온 친구한테 나가라더라고요. 의사분이 옆에 온 친구가 아, 갑자기 뭐 일하다가 이렇게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그걸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의사분이.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갔어요. 그나마 옆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호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그냥 나가서 기다리고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가서 가자마자 어떤 수액을 꽂았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수액을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뭐 위험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 여기에 치료하는 그런 것도 넣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나중에 그 의사분이 여러 가지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어땠고 뭐 그런 것들 그전에 다 했던 설명이지만 다시 한번 더 했죠. 회사를 다니는데 야간 근무, 주간 근무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야간에 밥을 먹을 곳이 사실 햄버거 집밖에 없었다. 24시간 할 수 있는 그 하는 음식점이 햄버거 집밖에 없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밥 먹고 막 그런 냉동식품 먹고 그렇게밖에 거의 한 두 달 동안 그런 생활을 밖에 못했다. 몸을 챙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았다. 그리고 좀 식습관이 좀 잘못됐던 거는 먹고 나서 눕는 것도 좀 했던 것 같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리고 급성으로 뭐 위가 안 좋은 그런 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거나 그리고 공황장애 신경과 쪽에 좀 가본 적이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처음이고 이런 느낌 자체가 처음이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약을 역류성 식도염약 그리고 제가 식습관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혈관 확장제 그리고 거기까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전이 없는 걸로 제 스스로 판단이 돼서 이게 호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뭐 동맥 피 검사 같은 거를 하려고 이제 피를 좀 많이 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많이 빼가셨고 아이고 피가 아깝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의 정신은 그때 돌아온 상태였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니까 혈관 확장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혀 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혀 밑에 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았어요. 증상이 진짜 완화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콜라, 사이다, 햄버거, 편의점 음식 그런 것들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습니다. 그 와중에 수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 전화가 너무 무분별하게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전화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닝콜이 회사에서 어이구 뭐 이상한 게 막 그런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막 한 1, 2년 정도 거의 몸이 폭삭 사갔죠. 예, 그런 상태에서 혈관 확장제를 먹고 조금 증상이 완화되니까 아, 내가 고혈압이구나. 아,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혈관 확장제 3알을 통 안에 넣어주셨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그 약을 2개를 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같이 있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뭘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그 한 자리였는데 뭐 어쩔 수 모르겠네요. 제 몸 관리 문제로 인해서 그 진행을 못하게 됐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그렇더라고요. 사실 응급실이라서 어떻게 뭐 제 상세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새벽녘이었거든요.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었나? 그래서 한 새벽 3시쯤에 제가 나와서 다시 그 친구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다. 물 한 잔 제가 없는 정신에 물도 하나 이렇게 옥수수 수염차 좋아하거든요. 옥수수 수염차 사주고 그렇게 이제 차 타고 다시 넘어왔는데 차를 타고 오는 와중에도 조금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복식호흡을 배를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하게 됐죠.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하루 자기로 되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침대에 누워서 이제 보통은 제가 엎드려 자고 막 약간 좀 옆으로 자고 엎드려 자고 이런 식으로 자는데 그날은 워낙 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똑바로 누워서 잤죠. 일자로 하늘을 보고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잤는데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리듬이 너무 꼬였고 이 심리적으로 이미 놀란 상태이기도 하고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습관인데 만약에 유튜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조차 없었다면 어떤 정말 그 공황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그 낚시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틀어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시끌벅적하게 조금 빛이 보이도록 하니까 그나마 마음은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청하고 유튜브도 보다가 잠을 잔 게 새벽 한 6시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뜬 게 7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1시간밖에 못 잤는데 너무 몸 자체가 이렇게 놀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저랑 같이 사는 이 친구가 걱정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8시에 일나서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7시에 눈을 떠서 조금 이제 또 복식호흡을 했죠.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니까 이제 가야지 이러면서 저도 그 순간에 아 내가 좀 너무 운동도 안 하고 그랬구나 좀 놀란 몸이긴 했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걷기 시작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뭔가 혈액이 도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호흡도 복식호흡을 뭐 너무 하지 않아도 호흡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한 6층 높이 정도 올라갔어요. 6층 높이 정도 올라가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약간 돌아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근데 계단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숨이 좀 쉬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느낌이 또 들어서 복식호흡을 계속 했죠. 그때부터 거의 잘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식호흡을 계속 하고 이제 또 그날 하루가 지나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틀째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도 조금 그 몸의 변화가 좀 달라지는데 이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그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